소명이 안 되잖아요. 소명이. 뭐가 억울하게는. 소명해보시라니까요, 명확하게. 도대체 뭘로 본 겁니까? 익숙한 곳이 나옵니다.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죠. 김종률 대표님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김종률 대표님도 상가를 하다 보니까 쪽지나 메일로 이런 상가 매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거 물건 추천해주고 홍보해주면 몇백 뭐 이런 거를 연락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신도시 상가를 분양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옵니다. 상가는 또 덩어리가 크잖아요. 대부분 뭐 3억, 5억, 7억 막 이렇잖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 수수료도 엄청나죠 사실. 우리 물건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해줘라. 소개해서 거래가 되면 매매가액 몇 %를 수수료로 주겠다. 아 정말 하겠냐는 거죠. 김종률 대표님이. 했으면은 이미 철컹철컹 했을 겁니다. 지금 계속 살아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대표님이. 대표님의 성격을 모르고 계속 보내는 거죠. 시행사 이런 데서. 수수료가 2%면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제일 적은 거예요. 3%, 5% 등 되게 많았거든요. 매매가의 2%를 소개 수수료로 지급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MGM이라고 합니다. MGM. MGM이 뭐냐면 멤버 겟 멤버인가? 그래서 멤버가 멤버를 불러온다. 손님이 손님을 불러온다. 뭐 고객이 고객을 불러온다. 뭐 이런 마케팅 용어예요. MGM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R이라고 하죠. 그래요? R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R 5개 이러면 500, 수수료가 500. R 3개 이러면 300 이런 거고 MGM이 뭐 3%다. 분양가 1억이면 30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한테도 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오고 상가는 저는 별로 안 오고요. 오피스텔, 그다음에 빌라 이런 거 좀 많이 오고 보통 저도 이 정도예요. MGM이 2%에서 3% 정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옵니다. 사실은 뒤로 받는 거죠. 그래놓고 앞에서는 받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김종률 대표님이 이런 거 했으면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니까요. 강사들이 이런 제밥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 물건들은 결과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수수료를 목적으로 물건을 추천하면 이게 완전히 어그러진다니까요. 완전 엉망이 됩니다. 완전히. 뭐 어떤 컨설팅 계약서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투자와 매매가, 전세가 상승, 하락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통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맞기도 해요. 책임을 지진 않죠. 컨설팅 하는데 뭐 매매가 하락됐으니까 너 책임져 이러면 또 안 되죠. 당연히 책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물건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100% 수익이 난다 확신해요. 그럼 네가 해. 네가 하라고. 100% 나면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물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늘 블로그에도 제가 맨날 강조를 하는 내용. 진짜 좋은 거 100% 수익 나는 거 이런 건 내가 먼저 한다. 그리고 내가 소화를 못하면 내 부모, 내 형제, 내 새끼가 먼저다. 인간은 늘 이기적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주변 최측근, 나하고 친했던 사람, 그 다음 친구, 그 다음에 선배, 후배, 동기, 동창,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이웃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새끼가 왜 나한테 이걸 추천하지? 의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한 번쯤 100% 수익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상황이. 상위 1% 재테크 제가 여기도 아는데 여기는 나중에 또 얘기하죠.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뭐 여기는 패스하시죠. 아 오랜만에 보는 누나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규 철도 있죠. 고속도로 있죠. 곳이 떨어지기 1, 2년 전에 저는 위치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정말 지가 어떻게 할 거야. 뭐 내부자 정보 아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기본계획 보고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 보고. 내부자 정보를 어떻게 알아 본인이. 진짜 무서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근거로 투자자들한테 물건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나가시라고. 오로지 갯만 보고 물건을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 끄시라고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제가 추천한 아파트 중에서 집값이 안 오르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네가 해야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근거 자료 달라 그랬더니만 대표하고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대표님이 응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하면서 갑자기 도망가.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보여드릴게요 해놓고 또 갑자기 통화하고 나서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고종환 원장님 나오셨네요. 땡땡 신도시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큰 단점은 공급 과잉이다. 아 이분 자주 나오네요. 이분 업자 중에서 변심한 사람들 많아요. 분양 대행사들과 계약 관계를 맺어서 돈을 받고 이 지역이 좋다. 이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 뜬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는 거죠. 변호사님도 말씀하시네요. 법은 사각지대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사기죄가 안 된다니까요. 사기죄가 안 돼요.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고 내가 돈을 내고 어떤 기망에 의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다 계약서에 써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호구된다니까요. 호구. 통해적, 해적통, 해적통 칼, 통해적 칼. 어쨌든 칼을 이제 몇 개 넣으면은 통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칼이 내 몸에 지금 몇 개를 꽂고 있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늘 앞에서 좋은 얘기하고 달달한 얘기하고 뭔가 나를 어떻게 해줄 것 같고 성공하게 해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등에다 칼 꽂는다니까요. 호구들은 내 몸에 지금 칼이 몇 개가 꼽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돈 갖다 바치는 겁니다. 컨설팅비 갖다 바쳐, 중개 수수료 갖다 바쳐, 계약 건마다 또 수수료 갖다 바쳐, 인테리어비 갖다 바쳐. 호구 탈출은 지능순이라니까요.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안타깝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겠죠. 오늘도 책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난 뭔가 해줄 것 같다 하면서 또 가는 거죠.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방송을 또 빌미로 해서 여기 나왔다 하면서 또 기사를 냈어요. 또 준비해놨다가 취재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준비를 해놨어요. 기사를. 절찰리에 책이 판매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를 내갖고 또 쫙 깔아놨더라고요. 인터넷에. 정신이 없다니까요.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 보도 나온 걸 가지고 또 기사를 또 써가지고 내보내고 인터넷에 또 글은 또 어떻게 써놨는지 아세요? 추정 60분에서 악마의 편집을 했다. 마지막에 막걸리를 먹은 건데 술 마신 것만 나갔다. 매번 술을 먹는 게 아닌데 뭐 악마의 편집이다 어쩌다 막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속상하다 막 그걸 변명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추정 60분이 끝나고 나서 왜 그런 기사를 내보냈고 돈 주고 기사 내보냈잖아요. 물건 안 판다고 했는데 왜 회원들한테 떠넘겼는지, 변액 종신은 왜 팔았는지, 인테리어 내역은 왜 명확히 안 나오는 건지, 회원 간 거래는 왜 시키는 건지, 회원들한테 물건은 왜 떠넘긴 건지,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하는데 왜 비싸게 팔았는지 소명이 안 되잖아요. 소명이. 뭐가 억울하기는. 소명해보시라니까요. 명확하게. 도대체 뭘로 본 겁니까? 수강생들을. 그러니까 신격화 좀 하지 말라니까요. 신격화. 본인도 마찬가지고 수강생분들도 자꾸 신격화를 하지 말라고요. 내 말만 믿으면 뭐 다 된다? 웃기고 앉았네 정말. 수강생들도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 공부를 안 한 죄. 공부는 안 하고 부자는 되고 싶어. 공부는 안 하고 뭔가 인생이 바뀌고 싶어. 그게 되냐고요. 근데 돈은 조금 넣고 많이 벌고 싶어 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투기지.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투기자라고 막 하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어떻게 공부를 하나. 땀을 삐적삐적 흘리면서 40, 50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돌아다녀요. 이 더운 여름에 지방을. 직장인이 주말마다. 어떤 분은 또 새벽에 가요. 그렇게 공부한다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고 임장지도 만들고 시세조사하고. 그 사람들이 투기자입니까? 이런 사기꾼들한테 돈을 맡기는 게 투기꾼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누가 투기꾼인지. 많이 갖고 있다고 투기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돈을 고양이한테 갖다 맡겼잖아요. 그게 털렸잖아요. 그게 투기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 죄입니다.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맡깁니까?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미애비도 믿지 말라. 돈 문제는. 부모 형제 믿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남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탁 갖다 맡깁니까? 돈을. 합리적인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갖다 맡기고 등기 5개가 날라오면 이상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데 인생이 바뀌길 바랍니까? 공부도 안 하고.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전문가를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겁니다. 책이 더 이상 권위를 상징하지 않아요. 책을 낸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마케팅을 강하게 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고 책에 어떤 게 있었고 그 책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강의를 듣고 평판을 조회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냥 뭔가 막 막걸리 주고 막 인생을 바꿔주겠다 막 MJ 드마코 흉내 내고 팀 페리스 흉내 내면 막 다 멋있는 것 같죠? 다 있어 보이잖아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안목조차 지금 없는 상태에서 가서 돈을 맡긴 거죠. 그러고 부자가 되길 바랍니까? 부동산으로? 호구된 사람들의 잘못도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역전세 나고 막 개고생하고 나서 아 이제 나 다시 두 번 다시 부동산 투자 안 해. 이럴 거잖아요. 부동산 컨설팅 하는 새끼들 다 사기꾼이야. 이제 이럴 거잖아요. 부동산 전문가? 다 사짜야.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죄가 많다니까요. 공부도 안 해. 남을 쉽게 믿어. 검증도 안 해. 묻지도 않고 등기를 받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실력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저같이 재미없는 채널도 맨날 꼬박꼬박 챙겨볼 정도면 안 당하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내공을 쌓으셔야 됩니다. 고되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도 쓰긴 해야 되겠지만 시간도 쓰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